하지만 두 날 모두 대체 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이날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 휴일이 지정되는데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이날은 언제일까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월요일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봅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TV 진행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요즘에 정치 안 보세요? 정치는 초자연 현상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죠. 아, 원래 그랬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촉과 감으로 봐야 됩니까? 네. 자, 집무실 이전 얘기가 또 올라오네요. 이거는 잠잠해질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뭐 한동안 계속 지속되겠죠. 아니, 일단은 네, 이 지금은 잠잠할 수 있으나 네. 취임식 날은 취임식에 집중이 되겠죠. 네. 이 신임 대통령의 연설, 네. 어떤 또 인사들이 왔는지, 뭐 기시다 일본 총리 안 올 것 같은 분위기지만 어쨌든 그날 또 그림이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이제 신임 대통령,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컷에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되고 저녁에 신라 호텔 만찬이 만찬. 있잖아요. 그럼 그날은 쭉 이제 취임식 하루예요. 네. 그러고 나서 집무를 어디서 시작하냐면 집무실. 국방부 네. 새로운 집무실, 여기가 5층 예정이잖아요. 네. 원래 2층에서 해야 되는데 임시 집무실이잖아요. 그럼 그날 이제 11일부터 출퇴근길은 밀리나? 출퇴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공관. 인사청문회 지금 이제 뭐 검찰 선진화법, 검찰 정상화,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심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 다음 주는 인사청문회 그럼 이제 전이고. 인사청문회를 한 주 가. 박시영 진행자. 네. 이거 맞습니까? 검찰 얘기는 다음 주 초에 끝납니까, 확실히? 아니 그 대중의 관심은 일단 왜냐하면 내일 당장 이제 표결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사소송법 쪽으로 넘어가고 5월 3일날 있는데 5월 2일날 당장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TV에 생중계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하죠. 그러면 이제 시선이 청문회로 지금 갑니다. 총리나 장관 그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너무 많이 쏟아졌기 의혹도 많고 때문에 청문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민주당이 8명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낙마 대상이 8명까지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청문회 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 해야죠. 취임식 한 주 딱 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개방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뭐 신청했다고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뜨거울 겁니다. 항상 왜냐하면 이제 관련 있죠. 교통난들이 굉장히 심할 거고 네. 뭔가 좀 완벽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맞붙을 텐데 이게 저는 뭐냐면 그러네요. 이 얘기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방선거에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뭐냐면 이제 아까 개방 효과 이런 것도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겠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개방 바이든. 근데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제 그 시점 되면 전 대통령도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양산사저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다뤄봤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기 네네네. 때문에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전수받고 싶겠죠. 네네. 이야기도 좀 듣고 싶겠고. 그래서 그 효과가, 바이든 방한 효과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호적인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손실보상금 50조 이 얘기가 이제 굉장히 컸었는데 네. 1호 공약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그렇죠. 후보의. 근데 이게 많이 후퇴했거든요. 인수위 발표는 후퇴했죠. 그렇죠. 손실보상금의 형태는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인 상황이지만 지금 피해지원금 쪽으로 맞아요. 방향이 바뀌었고 차등 지원하면서 액수도 20조 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최대치가 6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다수는 100만 원, 200만 원 받습니다. 대개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 효과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실외 마스크 벗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다음 달 하순경에 검토하겠다. 그 얘기는 그때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죠, 내포한 그렇죠. 건데 이거를 현 정부가 다음 주부터 5월 2일부터 당장 실외 벗게 하겠다 이러니까 이 방역과 관련된 또 뭔가 효과를 누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차질이 생긴 게 아닐까. 선거라는 측면만 본다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총론이 돼버렸어요. 총론 총평이 됐는데 다시 이제 원안으로 하나 돌아오면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겠느냐. 초기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 국정 지지율 기대치가 낮게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첫 이슈를 잘못 잡은 거죠. 네. 이게 재난지원금, 뭐 손실보상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새 정부가 민생과 출범했는데. 관계없이 네. 자 5월 10일 개방한다. 근데 국민들이 대체로 개방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별로 나온 바가 없고 일방적인 개방이고 일방적인 집무실 이전인데 문제는 여기다가 이번 주에 이 이슈는 크지 않았는데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녹화방송이 나오면서 네. 마땅치 않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으로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 나왔고 네. 그게 오늘 또 국민청원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답변했죠. 직접 답하겠다라고 하면서 집무실 문제에 들어왔는데 결론은 새 정부가 하겠다는데 우리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줄 순 없소. 이거지만 네. 개인적인 차원에선 이거 왜 하는 건지 비용 들어가고 지금 왜 국방부와 합참을 밀어낸다는 건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게 또 나왔고 군관계자 회의에서도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3번 때린 거예요. 집무실 문제를.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얘기해도 그러는데 3번을 문제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각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취임식 이후를 이제 지켜보게 되죠. 그렇죠. 출근 어떻게 하나 퇴근하나 그 길 정책, 밀리나 네. 밀리나. 일반 시민들 출근 전에 7시 전에 출근하겠다고는 했어요. 네. 하지만 어떻게 대통령은 지나가나 그것도 궁금할 그 다음에 정말 미군 기지를 통과해야 하는가 뭐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네. 6364님께서 이제부터는 어린이날에 아이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행사하는 모습 볼 수 없게 됐네요. 이제는 어디로 초대할까요? 용산으로 얘기하는데. 가야죠. 용산. 네. 그래서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지금 통과되는 법안들 관련해서 이제 국민투표 붙이자 이렇게 이제 인수위 측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집무실 이전을 그 차라리. 국민투표 붙이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이것도 100년지 대계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국민투표에 붙일 감은 아니죠. 그런데 인수위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걸 보면 네. 이 이슈를 좀 끌고 가고 싶은 것 이 같아요. 이슈를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끌고 가고 싶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죠. 강하게 깔려 있죠. 네, 그건 당연히 걸리죠. 국민들이 민주당이 지금 민생이 중요한데 검찰개혁 계속 외치는 거에 대해서 좀 마뜩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국민들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이렇게 중요한데 경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집무실 이전이 지금 첫 번째 이슈라고 여기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민주당도 그래서 오늘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전에 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면 한덕수 방지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덕수 방지법이 뭔가요? 전관 애우를 막아내자, 방지하자. 그러니까 이제 판검사들이라든가 고위 그 공직자들이 공직자. 그 임기를 마치고 바로 노폼에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관 애우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어해야 한다. 이게 사실 이번에 많은 후보자들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게 사실 해묵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묵은 거죠. 뭔가 이거 끊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공직을 그만뒀을 때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자. 또는 뭐 유관업종의 그렇죠. 사기업으로 못 가도록 하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다뤘던 건데 그렇습니다. 별로 실현이 안 됐죠. 아니 네. 청와대 예를 들면 출신들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이런 그 곳에는 뭐 3년 동안이다 그렇죠. 일정 기간 못 그렇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난번에 안대희 대법관 네네. 총리 후보자였죠. 예. 박근혜 정부 때. 맞아요. 그런데 그때 로펌에서 돈을 많이 받았다고. 단기간에 매우 많이 16억 원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런데 그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훨씬 많이 받았어요. 금액은 많은데 네. 그때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보다는 기간이 길어요. 네. 그때는 1년이 안 되는 기간인데 이번에 뭐 4년 4개월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문제는 왔다 갔다를 하는 근데 거잖아요. 문제의 논란은 뭐냐면
지금 이 언론이 좀 다른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게 네. 야, 70년대 월급 명세를 내라 했다더라. 네. 4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내라 했다더라. 이런 거 민주당 다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례적인 거고. 빼줘야죠. 네, 그러니까 역대 좀 너무해요. 총리보다 두세 배 되는 자료를 요구해서 이거 대응이 너무 어렵다. 근데 80% 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윤호중 이 비대위원장 얘기가 너무 재미있게 들려왔던 게 뭐냐면 아니 내용을 열어보니까 핵심 이슈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데 지금 얘기한 김앤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도대체 4년간 18억 원을 받은 건지 업무 내역을 좀 제출하시오. 그랬더니 4쪽짜리 문서를 냈는데 뒤에는 영문 연설문이니까 내가 뭐 영어 연설을 했다. 그런 게 한 두 쪽 이상 들어있고 한쪽 반에 딱 들어있는 게 간담회 사회. 예, 사회. 그럼 이게 간담회 한 번이 5억이란 얘기인지 이게 이제 궁금하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숨기고 싶은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총리 시절에 역할했던 거와 연관된 이런 걸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꾸. 역대 정권 총리 후보자 중에 한덕수 총리만큼 의혹이 많은 사람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장관 후보자들 의혹 많습니다. 오늘 결론조사 보니까 벌써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근데 대통령 이 집무실 이전 때문에 또 여론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0916님 출퇴근 걱정하지 마시고 다 잘할 겁니다. 민주당 네. 법사위에서 하는 꼴이나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민주당에 대한 그 시선 싸늘합니다. 민주당 지지율 또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단기에는 그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강행처리라는 딱지를 지금 계속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사실 냉철히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중재안을 합의 처리한 것을 의총까지 결의한 것을 걷어찬 거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 얘기는 앞으로 그 5년 내내 네. 강대강 그 전선 힘과 힘으로 맞붙겠다. 여소야대를 존중하지 않겠다. 21대 지금 국회 자체는 여소야대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잖아요. 다수 의석을 힘으로 밀어붙인다?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세력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만 생각하면 검찰 이 선진화법 정상화법을 추진한 것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저는 조금 시각이 달라요. 네. 뭐냐면 민주당도 일단 혼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급했어. 왜 급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이에요. 정권이 유지됐으면 이번 임기 내에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리가 없죠. 다음 차기 정부에서 천천히 갔을 거예요. 1, 2년 두고. 그럼 이제 결국은 총선 전에 180석이나 줬는데 이거 하나 못 끝내냐? 그럼 2024년 총선 전에 끝냈겠죠. 이 이른바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중수청이 만들어졌든 말든 쭉 갈 텐데 네.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데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지금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명된 상황이고 이건 임명이 강행됩니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다른 사람들이 누가 낙마할지 철회될지 모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 간다고 봐요. 그럼 이건 기정사실화 됐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식 표현으로 검찰공화국 되겠다. 지금 빨리 제동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은 못 가겠네. 네. 급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여기서 민주당이 팽팽했어요. 자, 검찰의 수사권 빼야 된다. 권력 분산해야 된다. 검찰 잘못 있다. 아니다. 그래도 너무 졸속 아니냐. 공론화 해야 된다. 충돌했는데 비등하다가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 커진 건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에요. 민주당은 안건심의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내부에서 이게 엇박자 난 거 아닙니까? 네. 양양자 의원 무소속 박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반대한 좋다 이거죠. 거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꼼수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는데 네. 여기서 자 국민의힘은 합의를 걷어차고 파기시킨 잘못이 있죠. 네. 명분이 민주당으로 좀 넘어왔죠. 민주당은 어쨌든 강행 절차상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눈살 찌푸릴 장면이 있죠. 여기서 누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제일 문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국회의장이요? 언론이 안 다뤄. 검찰이야. 지금 검찰을 개혁하려는 법안을 만드는데 검찰이 총력으로 저항하는데 자 여가부 폐지합니다 그랬을 때 여가부가 한마디 했습니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해체합니다 그랬을 때 해경이 한마디 했습니까? 예를 들어 국정원의 국내 파트도 폐지됐고요. 힘이 세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기무사도 해체가 됐어요.
그런데 검찰은 해체도 아니고 자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총력 저항을 하는데 사표를 줄줄이 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 저는 검찰 얘기도 들어봐야죠. 뭐가 문제인지. 근데 언론이 검찰 조직의 이런 국민투표에 자 법무부의 독립 외청인 행정부서를 내부의 행정적 업무 조정을 하는데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이 개헌급이냐 이거예요. 국가 안위나. 네, 그런 그 지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검찰에 대한 이런 비판도 측면도 하나 많이 생각해 나와야 봅니다. 돼요. 이번에 국회의장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냐. 그다음에 상임위 의장의 역할이 어디까지 이거 짚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 사실은 합의를 했는데 깬 거죠 판을. 근데 국회의장이 또 원래 본회의에 올랐던 원안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려고 하니까 국회의장이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면서 비토를 놓으면서 사실은 수정안 형태로 바뀐 거거든요. 원안보다는. 원안은 좀 더 개혁적인 목소리가 담겼죠. 수정안을 받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모든 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여야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이 부분 짚어봐. 두 번째는 뭐냐면 국회가 일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없을 때 통과시키지 못하는 지금의 어떤 풍토 관행이 있어요. 실제는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 원래는 상임위 의원들이 합의가 안 되면 뭐 표결 처리나 이런 걸 해줘야 하는데 의장이 상정은 안 해요. 상임위 위원장이. 그래서 법사위 위원장이 하반기에는 국민의힘 쪽이 맡게 돼 있고요. 지금 언론개혁법도 왜 통과가 안 되냐. 문체관광위 쪽에 상임위 많은 의원 수로 검수완박보다는 전관예우 방지법 5년으로 하는 법 통과시키면 아마도 인기 최고일 거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88님 검수완박이라고 하지 말고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해주세요. 왜 모든 언론이 겁주는 식으로 검수완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멋 모르고 민주당을 탓하죠 얘기하는데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수사권을 좀 줄이는 거 쪽으로 지금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럼 다 찬성 얘기하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 그럼 찬성 여론이 많은데 검수완박 반대가 많아요. 그렇죠. 뭔가 뺐고 너무 강하다는 그렇죠. 느낌. 완전 박탈.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 박탈이란 이 단어를 누가 먼저 썼어요. 어디서 먼저 썼는지. 논란이 되는 것도 보안 수사의 어떤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네. 이런 거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해야 되는데 이 프레임이 엄청 강한데 처음에 외쳤던 정치인들 좀 책임감 갖고 좀 사과도 해야 됩니다. 6232님 검수완박은 또 읽게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꼭 제외돼야 합니다. 국회의원 보신용 아닌가요? 민주당 이래서 욕먹는 겁니다. 선거 범죄 제외됐잖아요. 자, 이상조님께서 영일이 형 자기가 MC 때는 모르는 척 패널들한테 물어보더니 주라에서 보니까 다 알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 누구지? 자, 아니 거의 작가님이 왜 기억나지 않아요. 작가님이 왜 글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광무님께서 공무원으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은 공익을 위해 써야지 사익을 취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지방선거 얘기해야 됩니다. 지방선거. 네. 자, 지방선거 서울 말고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가 팽팽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팽팽하니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원래 한쪽이 앞서면 그 지역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 네. 만약에 민주당이 경기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 크죠? 뭐 강원, 충청권 되게 전체적으로 밀릴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경기도 최대 그런 격전지다. 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우선순위는 17개 광역지역 중에 경기도가 1위다. 그렇죠. 네, 저도 서울보다 동의합니다. 생각하죠. 네. 동의합니다. 자, 승부처가 어떻게? 지금 백중세예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최근으로 보면 대선에서는 5%를 이겼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서울에서는 그 반대였고. 졌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전임 도지사도 뭐 이재명 지사였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이후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중에 경기도민의 실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기도 발전의 적임자가 누구냐. 그렇죠. 이거죠. 정치적인 거 떠나서. 떠나서. 그 요즘에 뭐 드라마 보면 이제 추앙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경기도에 사는 세 남매가 서울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드라마를 보면.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경기도지사 적임자다. 아니, 교통 문제 있고요. 교통 문제, 주거 문제. 네, 주거 문제, 부동산, 거기도 그렇죠. 경기도 뜨겁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자리 문제 네. 있고요. 그다음 뭐 미세먼지,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래도 경기도민들의 인식은 지난 그 민선 7기 이재명 지사가 했을 때 경기도를 잘했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네. 여전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칭찬은 경기도민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는 입장이 다르지만 다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경기도민 중에서는 제법 이재명 지사가 일은 잘했지 정책은 좋은 게 많았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경기도 발전의 적임자를 놓고 인물론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그럼 이재명 도지사 도정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리고 개성할 건 뭐고 혁신하고 더 새로운 것을 뭘 보여줄 거냐. 그렇죠.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이 붙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저격수 이런 닉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문제라든가 이재명 지사 때 롤라인이 될 만한 사안들을 가지고 공격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잘했던 것은 계승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또 이제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들을 좀 내겠다. 그래서 자족도시의 성격을 좀 강화하겠다. 이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인터뷰를 다 해봤는데 이 김동연 후보의 전략은 우선은 이래요. 개괄적으로는 자 대선을 준비하면서 국가 경영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경제부총리를 했으니까 나라 살림도 내가 다 해봤는데 책임자로 총괄 책임자로 경기도는 하나의 국가와 다르지 않다. 규모로 보면 인구로 보면 대한민국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경영은 거의 국가 경영 수준이다. 네. 그래서 내가 대권 주자로 나왔던 것을 경기도 맞춤형으로 다 여기에 총력을 쏟아붓겠다는 거고 김은혜 후보도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 여당 프리미엄 윤심 작동이냐 아니냐 본인은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김은혜 후보가 딱 얘기하는 건 윤심하고 이거는 직결돼 있을 수밖에 없다가 뭐냐면 나 경기도민들의 청구서 들고 용산으로 갈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윤심을 너무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거지. 강화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그게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이게 이제 선거 전략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경기도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이재명 지사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뭐 아주 탄탄해서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 수립되거나 추진됐던 정책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맞아요. 독자적으로 경기도가 그냥 한 거예요. 그만큼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토대가 마련돼 있는 거고 유능한 리더만 잘 선출하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맞아요. 수 있다라는 논리에 이게 딱 맞붙을 수가 있기 그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했고 정부는 반대했고 정부는 1차는 줬지만 2차는 선별로 줬는데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줬죠. 2차도 전 네. 도민에게 이제 주는 네. 그런 이제 중앙정부와의 차별이 있긴 했어요. 예. 자, 잠시 후 7시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송영길, 김진애, 송영길. 네. 오세훈 후보의 맞설 후보는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아니 그 얘기를 지금 1시간 전에 해봐야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누가 우세한지는 네, 대체로 그건 감이 자, 있으나 누가 우세하다고 보이는 후보가 있는데 네. 이 후보가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하고 맞서서 네.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을까요? 쉬운 싸움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시간이 네.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네. 후보도 흠집을 내버렸고 본의 아니게 민주당에서. 어쨌든 내부 역학관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차출론으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전략공관위가 호언장담했던 아주 좀 비중 있고 신선한 인물 못 모셔왔고 심지어는 나왔던 박주민 의원마저도 이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 묶여서 사퇴해버렸고 그러니까 3명 후보가 풀었어야 되는데 줄어들고 2명 양자 대결 됐어요. 여기서 저는 유력한 건 송영길 전 대표인데 파라는 뭐냐면 김진애 후보가 이기면 그렇죠. 그건 좀 이벤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벤트가 된다. 네. 알겠어요. 어쨌든 격차는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좁혀질 것 같아요. 좁혀지겠죠. 네. 남은 한 달 지금 동안. 10% 격차가 나는 조사들도 있었잖아요.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서. 대부분 지방선거 지역이 마찬가지겠지만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 특히 용산 문제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 윤석열 그 시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영향을 줄 변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광재, 김진태.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네. 재밌더라고요. 네. 예. 김진태, 이광재 네. 두 분이 싸우는데 어쨌든 황상무 그 전략공천 떨어졌죠? 관련돼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김진태 후보가 네. 어쨌든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격차 사과하면서. 있게. 네네. 자, 재보궐선거도 함께 지방선거 재보선. 함께 되는데 재보궐선거에 지금 안철수, 이재명 이름이 계속 거론됩니다. 안철수 분당갑. 위원장은 오늘 그 출마 안 하겠다 네. 선언했죠. 아이 그건 뭐 정치인들 말을 어떻게 네. 믿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특별히 안철수 위원장은 네. 한다고 안 한다고 그 자주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철수 위원장의 본심은 5월 10일 이후에 확인된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출마를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들은 첩보로는 네. 네. 이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런 예. 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철수 추대해 주기를 바란 건가? 그렇죠.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이게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게 이제 노원을 떠나시는 겁니까? 분당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 입장은 자, 너무너무 너무 홀가분하지. 이준석 대표도 또 뭐 의원 배지를 달고 싶어 할 거고 거기에 달아야겠죠. 또 이재명 이름이 계속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권 주자급인 안철수 만약에 이 인수위원장이 네. 분당갑에 출마한다면 여러 가지 얘기가 안랩이 거기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왜 안철수는 분당갑에 출마하는가? 노원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는가? 자, 사실은 원내 진입해야 차기 대권에 그렇죠. 유리하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대권 주자급을 내보내야 되는데 누가 있느냐? 지금 송영길 아니 지금 이제 대표 김병관 나왔고. 위원장이 네.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그렇죠.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의 차출설이 계속 나오고 나오는 있죠. 거죠. 근데 흘리는 거죠. 약간 입장들이 그 전에는 좀 그 보궐선거 출마 안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가능성이 낮았는데. 최근에 이제 반반 정도 약간 바뀌는 분위기 네. 같습니다. 분위기가 바뀐답니다. 한동훈 청문회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 줄이겠습니다. 네.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검수 기분, 검수 반박 얘기 계속됩니다. 저는 2부 다시 돌아옵니다.